백두대간 줄기 해발 1000m가 넘는 조룡산. 새들도 힘들어 쉬어간다는 험한 고개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길을 냈다. 조선시대 문경은 영남의 인재와 문물이 모여드는 중심지였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정비한다. 그중 동네에서 한양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길이 영남대로였고, 영남대로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고개가 바로 문경세제였다.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설 때 문경세제의 시작점은 주훌산 자락 상초리다. 상초리 일대는 문경세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입구에 문경세제 3개의 관문 중 첫 번째인 주훌관이 있다. 국가가 나서서 지정한 공식 도로인 만큼 초기에 이 길은 관리의 길이었다. 1관문을 지나 1.2km를 가면 조룡원터가 나온다. 고려와 조선은 일정 거리마다 역과 원을 두어 도로통신 체제를 운영했다. 초기에 원은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묵는 숙소였지만 후기로 가면서 선비나 장사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은 나라의 엄격한 관리하에 운영되었다. 하지만 한양을 오가는 장사꾼들이 모여드는 장소였던 만큼 조룡원에는 돈과 물건이 넘쳐났다. 원터 뒤쪽에는 주막이 있었다. 세제 고기를 넘던 배고픈 이들이 이곳에서 술과 밥 한 끼를 해결했다. 원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정자가 나온다. 새로 부임하는 경상감사가 전임자에게서 인수인계를 받던 교귀정이다. 이런 유적들은 이 길이 국가의 공식 국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교귀정을 지나 1km를 더 가면 제2관문인 조곡관이 나온다. 지금은 관문 주변 일부가 복원되어 있을 뿐이지만 원래는 이 성벽들이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기껏해야 관리나 상인들이 지나던 산길에 왜 이런 관문들이 있는 것일까? 임진왜란 당시 동네에서부터 파죽지세로 올라오던 일본군과 조선 육군의 총지휘관이었던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맞닥뜨린다. 다른 장수들은 문경세제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전을 펴자 했지만 신립은 천혜의 요새였던 세제를 버리고 탕금대에서 전면전을 펼친다. 이 싸움에서 조선군은 전멸하고 곧 한양도성은 함락되고 만다. 징비록에 보면 왜군이 지금 이관문 앞에 와서 저기는 반드시 조선군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척후병을 3번을 확인을 하고 그 조선군이 거기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지나갔다. 신립장군이 왜 문경세제를 포기했을까 하는 문제는 임진왜란 최고의 논쟁거리다. 어쨌든 뒤늦게서야 이곳의 군사적 중요성을 깨달은 조선 정부는 문경세제의 3겹의 저지선을 만들고 방어를 강화했다. 문경세제는 곧 군사적 방어의 길이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 이 길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길이었다. 택리지에는 조선 선비의 반이 영남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많은 선비들이 이 길을 통해 과거를 보러 다녔다.
사실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로는 중령과 추풍령도 있었다. 그러나 선비들은 하나같이 가장 험한 문경세제를 고집했다. 과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문경 땅을 통해서 많이 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문경이란 말이 경사스러움을 듣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문경 세제를 넘어가면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추풍령으로 가면 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러고 영도 쪽에 중령으로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추풍령을 피하고 쭉쭉 미끄러지는 중령을 피해 문경세제를 넘었던 선비들은 그 간절했던 마음처럼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관리의 길이었고 군사적 방어의 길이었고 선비의 길이었던 문경세제 고갯길. 새들도 힘들어 쉬어간다는 그 길로 사람들의 삶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